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투자 전략 NH하우스뷰 하재석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월간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주요 주식시장, 이머징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주식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채권 금리도 오르면서 채권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심리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면서 시장이 크게 모멘텀이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향후에 저희 리서치본부에서는 이미 매크로 환경이 회복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고, 어제 저희 매크로팀에서 자료 발표를 해드렸다시피 이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1차 확산기와는 다르게 전면 재봉쇄보다는 부분 봉쇄 중심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경제를 아주 락다운을 시키고 이렇게 모습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제 경제 회복시키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회복 속도는 다소 더딜 수 있지만 회복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는 이 경기 회복세와 내년도 대선 이후에 대규모 재정 집행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와 같이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보다는 주식이 매력이 높은 환경이고요. 주식시장 중에서는 미국과 더불어서 중국 주식시장을 저희가 최선호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은 이 듀레이션이 짧고 금리가 높은 하이드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기 회복 국면에서 실물 자산인 산업금속이라든지 글로벌 리츠와 같은 이런 자산들이 역시나 가격 상승 여력이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리츠가 가격 조정을 좀 받았는데 현재 가격에서는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MMN은 빠져 있는데요. 정부 정책 코멘트 노동길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부정책 코멘트 김영환 팀장 대신 발표드리겠습니다. 전일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이 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당초 3억 원으로 줄 것으로 예정이 됐었습니다만 10억 원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도 양도차익 전면과세 이전까지는 현재 현행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 수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나눠드린 자료의 다음 페이지 그림 1번 봐주시면은 개인 투자자의 월별 순매수 금액을 봐주시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 원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만 특별하게 좀 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을 보면은 월별로 계속 사다가 12월에 월말에 매도세가 나타난 것들이 관찰이 과거에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수급에 부담이 줬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12월 매도세 이전에 11월부터 전반적으로 순매수세가 감소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줬던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어제 나왔던 양도소득세 현행 기준은 10억 원 유지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이 현 정부 정책 자체가 부동산보다는 주식 세금 관련돼서는 좀 더 온건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가능성을 더욱 키우는 요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페노션 정현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양호하게 시장 컨센서스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사실 환율이나 비벌크, 탱커나 컨테이너 쪽에서 이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장기 화물 운송 계약으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이익이 나왔습니다. 신규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은 이번에 3건이 추가가 되면서 이익 하단을 계속적으로 높여주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박 확대 전략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선박 확대 전략들이 내년에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물동량이 개선되고 특히 철광석 중심으로 물동량이 개선되면서 내년에는 시황이 올해보다 좀 의미있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선박을 확대하면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한 해가 내년이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는 환율이 조금 더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3분기와 비슷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SK가스 이민재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가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이제 스팟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파생 손익 130억과 그다음에 SK 어드밴스드랑 SK D&D 자회사로 지분법이익 196억 정도 들어오면서 컨센서스랑 당사 추정치 상회했습니다. 뭐 지금 3분기 프로필렌 프로판 가격 스프레드나 뭐 D&D의 그 비즈니스들 그다음에 LPG 뭐 가격 트렌드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이런 우호적인 상황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이렇게 되면은 연간 3천억대 뭐 후반에 세전 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일회성 이익들이 좀 일부 좀 파생 관련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대로 좀 작용하면서 이익 정상화 좀 다시 이제 이익 레벨은 예전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밖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사업들, 뭐 울산 GPS, 코리아 LNG 터미널, 고성 그린파워 같은 것들 통해서 이제 수소 사업이라던가 가상발전 사업들 계속적으로 좀 뉴스 언론 보도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D와 그리드위즈가 보유한 그 분해산업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 시너지는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리백이나 정부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분산형 발전 DER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빠르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플랫폼 보유한 사업자들, 그 다음에 특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쟁력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SKC 황유식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 553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연속 좀 증가세를 좀 나타냈고요. 다만 기존 추정 대비로는 조금 낮아진 실적입니다. 뭐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동박사업이 이제 SK 넥실리스 실적이 조금 덜 나온 게 일단 4공장, 신공장이 이제 완공 후 최대 가동률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생산량이 출하량보다 좀 더 많아진 상황이라서 판매량 확대 과정에서 1공장, 3공장까지 이제 정기 보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비용이 좀 발생을 한 이제 그런 요인이 있었고 4분기부터는 이제 출하량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뭐 1에서 4공장까지 풀 가동 판매 체제로 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이오랜드인데요. 그 매각이 좀 완료가 됐고 분기 영업이익이 약 30억 원 기여가 좀 있었습니다. 뭐 좀 생각보다 빠르게 3분기부터 그 중단 사업으로 영업이익 기여가 지금 사라진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뭐 매각이 이제 4분기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금은 약 1,100억 원가량 4분기에 좀 유입되고 이제 반영이 될 전망입니다. 화학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사업 중심입니다. POPG가 우리가 쇼파나 자동차 내장재, 푹신한 이제 그런 스폰지 용도로 좀 사용되는 이제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 수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PG 스프레드가 지금 중국 쪽 수요가 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확대된 상황입니다. 4분기에도 지금 스프레드가 지금 추가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뭐 제품 수익성은 좀 좋아진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역내 설비 정기 보수가 4분기에 몰려 있어서 뭐 그 스프레드 강세는 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SKC도 정기 보수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요 효과를 뭐 100% 누리지는 좀 못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름 쪽 사업도 사실 이제 작년부터 마진율이 좀 회복돼서 죽어가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디스플레이용 필름 출하가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필름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펫병, 여수초 필름이나 그리고 에코라벨, 뭐 PLA 필름 비중이 좀 계속 늘어나면서 뭐 제품 믹스가 좀 고부가 라인, 친환경 라인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마진율이 향후에도 좀 강세 유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뭐 반도체 소재도 지금 마진율이 지금 상승해서 이제 신규 소재 기여도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4분기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이
지금 호조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뭐 정기 보수가 좀 있고 그리고 연말 재고 손상 차손을 좀 미리 고려한 측면에서 뭐 4분기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한 511억 원으로 추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동원 F&B 조미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동원 F&B 어제 잠정 실적 공시했고요. 코로나19로 편의점향과 또 외식 산업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영업 환경이었는데도요. 이제 좀 잘 나온 이유는 그 자회사 홈푸드 쪽의 실적 호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기반의 더반찬과 금천이 고성장을 좀 했고요. 또 이제 식재랑 삼조세택은 B2B 중에서도 배달음식 쪽으로 영업을 선회하면서 실적이 상반기 대비 좋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별도 쪽에서도 이제 억가 상승의 우려가 있었는데 환율 효과 때문에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내식 수요 증가에 따른 참치캔이나 리체엠 같은 매출들이 굉장히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단기 실적 계속 좋았고 앞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기반 사업 확대 등 이제 뭐 중장기적 방향성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최근 이제 주가 낙폭 과도하다고 판단되고요.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그 업체라고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MC넥스 파트론 이규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업체 지금 실적은 3분기 예상대로 잘 나왔고요. MC넥스는 좀 상회를 했습니다. 4분기도 지금 기대치 충족시키는 수준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좀 좋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판매 확대가 내년에 좀 기대가 되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쿼드러플 이상의 이제 카메라가 계속 확대가 되고요.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사업이랑 뭐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부터 이제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 둘 다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이제 내년 기준으로 뭐 6배, 7배 이제 이 정도 수준이고요. 보통 업황이 좋았을 때 10배 이상 밸류에이션 받는다는 거 감안하면 내년에 좀 더 이제 주가 우상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갤럭시 S21 같은 경우 뭐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래 이제 보통 뭐 2월에서 3월 정도 출시가 되면 내년에는 지금 1월 정도에 출시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출시 전에 기대감이 조금씩 생긴다는 점 감안하면 뭐 12월 정도에는 그런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 미리 이제 좀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H글로벌 스탁 10 박주선 연구원 발표하십니다. 네, NH글로벌 스탁10 종목 교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NEC라는 기업을 추천했는데 최근에 편출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NEC를 추천했던 사유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IT 솔루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의 프로젝트 수주 증가는 확인이 됐지만 일본 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상당히 천천히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익 개선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편출을 결정했습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누적 기준 순이익 가이던스 대비 진척률이 12%에 불과해서 향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대신해서 저희는 소니를 편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소니는 뭐 아시다시피 플레이스테이션 5를 중심으로 한 게임 사업과 뭐 음악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번 달에 이제 7년 만에 출시된 플레이스테이션 5 판매 호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누적 판매 기준으로 연말까지 못해도 뭐 700만 대 정도는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2천만 대 이상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서 게임 부분 OP 가이던스를 기존 전망 대비 한 600억엔 상향 조정하면서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웨이가 주력 고객사여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최근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주가와 이제 시장 전망에 많이 반영이 된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거래 재개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내용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니의 12개월 선행 PR은 17배로 시장 대비 0.9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향후 PS5 판매 호조 등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